아직 어리니까 별일 없을 거다. 그리고 미성년자니까 어차피 기소유예야. 아니면 보호관찰 정도로 끝나겠지. 뭐 형사처벌 받겠어?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하다가 진짜 나중에 큰일 난 부모님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로 처벌받게 되면은 실제 법 규정으로는 벌금형이 없어요.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비롯한 성범죄 자체를 죄질을 엄청 안 좋고 무겁게 보기 때문에 내 자녀가 관련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하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신중하고 현명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형사 전문 변호사인 노맨지의 신혁범 남성진 변호사입니다.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모님이라면 이번 영상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한번 꼭 끝까지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이번 영상 주제는 미성년자의 미성년자 성착취물 소지에 관한 것인데요. 저희 로맨지가 법률 상담을 하다 보면은 알고 보니 내 아이가 미성년자가 나오는 성착취물 영상을 갖고 있어서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최근 들어서 정말 많아졌어요. 이렇게 부모님께서 자녀가 성착취물이라는 걸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시점은 경찰로부터 조사받으라고 나오는 출석 요구를 받았거나 갑자기 그냥 집에 있는데 경찰입니다. 압수 영장을 받고 집을 다 터는 겁니다. 전자기기나 핸드폰, 노트북을요. 자녀를 불러서 무슨 일이냐, 왜 이런 일이냐는지 물어보고 경찰에 임의대행 요구를 받고 함께 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진짜 남 일이 아닙니다. 생각보다 이런 사건이 너무 많아가지고 내 자녀가 그냥 뭐 야동은 보겠지라 생각했는데 그 야동을 아이가 뭐 트위터 X나 P2P 아니면 뭐 디스코드 이런 데서 다운로드를 받는 거예요. 근데 몇 개의 성착취물이 껴있던 거죠. 성착취물이란 게요, 막 착취하는 영상이 아니고 미성년자가 성관계 영상이 나오는 영상물은요 모두 미성년자 성착취물 영상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19세 미만이 등장하는 미성년자 영상물을 가지고 있다면 이 제목이 다 적용돼요. 그러다 보니까 실수로든 아니면 모르고 미성년자 등장하는 영상을 가지고 있다 이러면 이런 일이 너무 쉽게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이때 당황스럽고 무서워서 아무 대비 없이 무작정 경찰을 따라가 버리면 내 자녀는 너무나도 불리합니다. 그런 일이 없으면 정말 좋겠지만 미성년자가 성착취물 소지, 구매, 시청 등의 사실이 적발돼서 경찰에 입건된 경우 어떤 식으로 수사가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어느 시점에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 형사 전문 변호사인 저희 로맨지가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는 과정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경찰에서 전화가 와요. 자녀가 지금 무슨 일이 있으니 조사받으러 오라고 연락을 받습니다. 과연 실제로 이런 부모님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직 어리니까 별일 없을 거다. 그리고 미성년자니까 어차피 기소유예야. 아니면 보호관찰 정도로 끝나겠지. 뭐 형사처벌 받겠어?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하다가 진짜 나중에 큰일 난 부모님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자녀의 나이가 14세가 넘었다면 사안에 따라 얼마든지 구속될 수 있고요. 실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14세 미만이더라도 형사처벌은 받지 않겠습니다만 보호처분 이상이 내려질 수도 있어요. 저희 다른 영상에서도 자주 다루지만 소년범에 대한 보호처분은 1호부터 9호까지 있는데 6호 이상 받으면 시설에 감호 위탁되거나 소년원에 송치되는 거예요. 전가는 안 남는다고 해도 보호처분을 받아서 시설이나 소년원에 들어가게 된다면 앞으로의 자녀의 삶에 있어서 큰 영향을 생길 수밖에 없죠. 소년원 갔으면 그 주변에 다 소문이 납니다. 그리고 중학교 1학년 과정을 마쳐야 되는데 소년원에가 있으니까 다음 학업에 엄청난 문제가 생깁니다. 실제 있었던 사례인데 순간의 실수로 소년원에 가게 된 친구가 소년원에 가서 더 나쁜 것들을 많이 배워오게 됐어요. 그래서 그의 인생이 정말 잘못된 경우도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성착취물을 소지하거나 보는 겁니다. 그냥 친구들이랑 보는 거예요. 이걸 수사를 받게 되는 경우 그 과정은 일반적인 형사사건과 완전 똑같습니다. 아마도 업로더나 그 사이트의 주인을 잡았는데 동시에 해당 사이트의 영상을 다운받았거나 시청했던 사람들까지 잡다 보니 수사선상에 엄청 많은 사람이 들어오고 우리 자녀도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저희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경찰서로 출석을 요구당하는가 하면 예고 없이 압수수색 영장을 딱 가지고 다 뒤지는 일이 일어나기도 하는 겁니다. 경찰 조사 후 검찰 단계까지 거쳤다면 이제 방향은 세 가지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을지, 두 번째로
소년 재판으로 넘어가서 보호 처분을 받을지, 그리고 세 번째로 정식 형사 재판을 받게 될지 세 가지로 갈리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 자녀와 부모님에게 가장 이상적인 결과는 검찰 쪽에서 교육을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요즘 성범죄는요, 기소유예 잘 안 줍니다. 그래서 쉽지는 않고요. 기소유예가 나오면 어떤 형사재판이나 아니면 소년사건을 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 조기에 마무리가 되는 게 좋고 전과가 생기지 않습니다. 두 번째, 소년사건 넘어가는 경우 전과는 생기지 않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소년사건도 소년원이라는 처분이 있기 때문에 좀 안이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세 번째는 형사사건화가 되는 건데요. 형사사건도 당연히 벌금도 있고 뭐 집행유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형사사건이 되면 무조건 전과가 남는 거기 때문에 가장 최악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징역형이나 집행유예 받게 돼도 신상 등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형사사건화가 되지 않는 게 형사 전문 변호사들이 소년사건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어떻게든 기소유예 또는 소년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이유는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로 처벌받게 되면은 실제 법 규정으로는 벌금형이 없어요. 한번 볼까요? 단순 소지나 시청만 해도 1년 이상 유기징역, 배포하면 3년 이상, 돈 받고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팔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유죄가 인정되는 이상 무조건 징역형이 나오게 규정되어 있는 겁니다. 성범죄 전과가 남게 되면 내 아이가 커서 공무원이 되는 걸 꿈꿨어도 20년 동안 절대 공무원이 될 수 없고, 대부분 기업에서 채용 공고 낼 때 공통 요건이 있어요. 해외여행 및 해외 근무의 결격에 사유가 없는 자라고 이렇게 한줄 써놓거든요. 그런데 전과가 있으면요, 특히 성범죄 전과가 있으면 비자를 발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결격 사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사법기관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비롯한 성범죄 자체를 죄질을 엄청 안 좋고 무겁게 보기 때문에 내 자녀가 관련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하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신중하고 현명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내 자녀가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소지로 경찰에 입건되었을 때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골든타임은 언제일까요? 경찰 조사 이후? 아니면 검찰 단계도 지나서 재판부에 회부되었을 때? 정답은 경찰 조사 전입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아무런 대응을 못 해보고 자백해버리면 답이 안 나와요. 저희가 이전에 검찰 조사 대응 방법 영상을 올렸었는데 그 영상 보면 아시겠지만 검찰 수사권 조정 이후에 직접 수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경찰에서 올라온 내용 그대로 재판까지 넘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혹시 경찰에서 압수수색을 나왔을 때 현장에서 임의동행을 요구받았더라도 이거는 거부할 수 있어요. 따라서 무조건 거기에 응하지 마시고요. 경찰에 적당히 변호사와 상담해서 선임한 후 직접 경찰서에 조사를 받으러 가겠다, 이런 식으로 대응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시청 모두 범행이 인터넷을 통해 일어나는 게 대부분입니다. 결국 인터넷을 통했다면 기록은 무조건 남고, 그렇다면 결국 다 증거가 됩니다. 따라서 경찰에 입건이 된 어떤 영상 때문에 문제가 된 건지도 반드시 자녀와 이야기해서 알아봐야 되고, 경찰 조사 전에 어떤 식으로 진술할지, 무죄를 주장할지 혐의를 인정할지도 연습해야 되는 등 여러 가지 대비가 필요한데요. 이런 것들을 혼자 사는 것은 현실적으로 많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문제라면 반드시 경찰 조사를 받기 전에 한번 성범죄, 소년 사건을 많이 해본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기를 추천드립니다. N번방, 목사방, 자경단 등 사법부와 법조계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성착취물 관련 범죄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안 좋고 죄질을 심각한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범이라도 아무리 양형자를 잘 준비해도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만큼 아동 청소년의 성착취물 시청이나 소지를 방지해야 돼요. 방지를 하기 위해서는 자녀들을 집에서 성교육을 잘 시켜줘야 됩니다. 이거 너무 회피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같은 또래잖아요. 지금 자기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그 아이들도 또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같은 또래 영상도 미성년자 성착취물이라는 걸 확실히 인지시켜줘야 됩니다. 성년들은 미성년자 보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나 공포가 있는데 자기가 미성년자 되자 보니까 미성년자 또래가 보는 거를 크게 문제시 안 하는 애들도 있더라고요. 따라서 이런 부분을 정확히 고지해주고 알려주셔야 됩니다. 이런 일로 법적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경우에 저희 로맨지가 운영하고 있는 법무법인 선율로의 성범죄 전담센터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로맨지의 남성진 변호사, 신혁범 변호사였고요. 이번 영상도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